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그저께가 돼버렸네요, 벌써. 예. 어, 카페 바닥을 어, 공사를 좀 하려고 알아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타일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또 타일을 덧붙인 거였어요. 예, 그런데 어, 지금 이 카페 내부가 좀 지저분하죠. 예, 이 카페를 이 매장을 앞에 분이 나가실 때 그 자기네들이 깔았던 타일을 어, 뜯어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일이 굉장히 막 지저분하게 바닥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 상태죠. 예, 그 시멘트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닥을 어떤 걸로든지 간에 바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게 되질 않는 거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를 몰타를 공사를 한다거나 그것도 안 된답니다. 예, 들뜬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예, 타일은 접착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타일 위에다가는 그 어떤 공사를 해도 잘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 일단 시멘트 몰탈 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몇 분들께 여쭤봤더니 시멘트 타일 위에는 시멘트 공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들뜬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타일을 까내고 그리고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2중, 3중의 번거로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에폭시죠. 예, 에폭시를 페인트 관련되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것도 추천해주지를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타일 자체가 접착력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들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페인트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 바닥 작업을 깨끗하게 고르게 잘 해 놓으면 거기에는 에폭시 작업을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뭐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닥 작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며칠 하던 끝에 한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선제 조건이 돼야 될 게 바닥이 좀 고르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샌딩기를 가지고 샌딩을 해야 된다.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 매장 주변에 그 요런 산업기구를 빌려주시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해서 임대를 하나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게 샌딩기고요. 저기 바닥에는 이제 그라인더 날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서 있는 파란색 통이 청소기입니다. 이 작업할 때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작업이 마스크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그래도 아주 나쁜 편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시멘트, 아주 미세한 시멘트 먼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 매장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요. 저거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 혹시라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마스크는 가급적이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목하고 그 호흡기관 쪽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어디가 더블샷이라고 해? 스타벅스. 아이, 또 머리 수건을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일본 놈 같네 또. 이게 샷잔이거든, 샷잔. 이쁘네. 되게 맛있어요. 더블샷. 비밀메뉴인데 맛있어. 이쁘네. 나 피자 저기 포카리스 가끔 한 번씩 먹고 되게 비싸요. 아니 5,800원. 카메라는 여긴데 왜 자꾸 여길 봐? 나 스카이 돼갖고 여길 보게 돼. 여기 있는데. 이쁘구만. 5,800원이라서 이게? 어떻게 먹는 맛있어. 거야? 더블샷이라고? 녹아갖고 별로겠네. 난 맛있더라고. 좋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무료 쿠폰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먹거든. 뭐 시럽이 들어가고 달달하네. 그죠? 그런데 되게 스타벅스는 뭐 시럽이지. 아유, 얼음물 먹어도 되는 걸 너무 비싼 거 먹는다 이거. 공사 첫날. 하실만해요? 하실만해요? 일단 더운 게 문제고. 딱 더운 게 문제고.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에요. 그래? 네.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없는데 안 움직이던 근육을 쓰려니까 그게 조금 고통스럽네. 그리고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낯서니까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네. 좀 있으면 익숙해져요. 뭐 너가 그랬지만. 그죠? 공사 첫날. 첫날, 실무 공사 첫날. 그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오늘 또 나무 목재 뭐 해갖고 지금 몇 시지? 5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니요. 얼른 해야 되겠다. 저 마무리 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목공 또 들어오지. 오늘 첫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샌딩기를 임대를 할 때 그라인더 날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그라인더 날을 처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날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새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샌딩기
이렇게 뒤로 좀 손잡이를 이렇게 좀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잘 갈리고요. 이제 나중에 더 이렇게 갈다 보면 그 그라인더 날도 갈리기 때문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중반부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작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냥 밀고 당기고 앞으로 전진했다 뒤로 후진했다 그런 작업들만 하면 되는데 초창기 때는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요령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분진이 저 매장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최소한 뭐 환풍기 시설이 지금은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를 한 대 가지고 문 밖으로 향하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이렇게 빼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씩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안에 그 분진을 바깥으로 빼주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또 한 5분 정도 쉬면 그 선풍기가 이 안에 있는 그 공기들을 바깥으로 빼주기 때문에 조금 작업 환경이 좀 좋아지죠. 그리고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인 용역을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하시고 맡기시는 게 좋죠. 그런데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한 가지 염두해 둬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전기 문제입니다. 보통 그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전에 카페를 하던 자리가 아닌 일반 소매점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전기가 기본 용량인 3kg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 업소용이라고 해봐야 5kg가 맥시멈이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하려면은 이제 또 추가로 승합 요청을 해야 되고 승합 작업을 해 놔야죠. 한전을 통해서. 하여튼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 용량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샌딩기하고 청소기하고 특히 샌딩기의 용량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가지 기계를 전원 한 곳에 꽂아서 작업을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쪽에 있는 각각의 콘센트에 오른쪽에 콘센트가 있다면 그쪽에 샌딩기를 하나 꽂고 전기를 그 다음에 왼쪽 벽에 또 콘센트가 있다면 거기에는 청소기를 꽂아야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 내선에서 사용하는 전기 그 전선 기준으로 보면 용량 허용치가 있습니다. 1스퀘어라든가 0.8, 1.5 스퀘어, 2.5 스퀘어 이런 표현들을 쓰는 단위들이 있는데 저 기계 같은 경우는 2.5 스퀘어 그 전선을 써야 되는 특수한 환경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연장선도 2.5 스퀘어 이상 되는 연장선을 연결을 해서 샌딩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선풍기 꽂고 냉장고 꽂고 TV 꽂고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한 곳에 꽂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문제가 뭐 전기가 다운된다든가 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요번에 배웠습니다. 일단 공사를 셀프로 하게 된다면 전기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가정용으로 3kW로 되어 있다면 5kW로 일단 업소용으로 승합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임대차 계약서 그거를 사진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어 놓고요. 한전에 123으로 전화를 해서 한전에 전화를 해서 5kg 업소용으로 전기를 승합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팩스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주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나서 한전에서 5kW로 승합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kg에서 15kg 정도를 써야죠. 보통 카페 10평에서 15평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전기는 뭐 최소 5kg 갖고 안 되죠. 그죠? 한 10kg에서 15kW 정도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5kW 이상 승합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거는 기본이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건물 주인 임대인이죠. 에 그 사인도 동의서도 하나 받아서 같이 한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긴다면 거기에 이제 전기 관련된 담당자께서 필요한 서류 이것저것 준비해 달라고 하면 그걸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셀프로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죠. 손이 많이 가고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런저런 전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샌딩 작업은 모든 그 바닥 작업의 기본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타일 위에 또 타일을 붙여 놓은 것을 띄어냈기 때문에 거기서 남아있는 시멘트들이 불규칙한 그런 모양새를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 특수한 환경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보통 이렇게 돼 있는 매장이 많지가 않죠. 보통 뭐 시멘트로 돼 있거나 에폭시가 깔려 있거나 보통 기본적인 기초적인 바닥 시공을 하기에는 뭐 문제 없게끔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타일을 다 까내라. 까내고 난 다음에 시멘트인 상태에서 에폭시를 하든 시멘트를 다시 위에 올리든 타일을 다시 깔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FM이다. 라는 것을 저한테 추천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런 방향을 잡은 이유는 이 타일을 까낼 자신이 없어서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저 작업 저 예전에 해봐서 압니다. 저거 저거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저걸 더 다시 까내고
저 햇마드리라 뭐 요즘 뭐 정하고 망치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햇마드리를 가지고 저거 땅땅땅땅 싸가지고 다 까내면 타일을 까내면 그 밑에 또 움푹 파이고 막 이런 게 있어.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쭉 걷어내서 깨끗하게 위에 청소해주고 시멘트를 올리든가. 예, 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하여튼 그럴 자신이 없어서 아주 변칙적인 사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불필요한 쓸데없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 샌딩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일은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작업하는 게 올바른 방식, 바닥 공사의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창업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돼서 기계들을 다 정리하는 중입니다. 저 안쪽서부터 바깥쪽까지 한번 끝까지 왔다가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그렇게 왕복으로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은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평수가 뭐 그렇게 넓지가 않은 관계로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한 6시간이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13평 정도, 작업 총 면적은 13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샌딩 작업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나니까 바닥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균일화되어 있는 거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에폭시 투명만 싹 깔아도 아주 예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볼 사항이고요. 이거 한번 먹어야지. 이게 점심이네. 이렇게 힘드니까 돈 주고 맡기는구나. 오. 그래 지금 몇 시간 했어? 4시간. 2시간? 이렇게 5시간 차 들어가잖아. 아까 한 30분 쉬었지. 뭐 했다고 이렇게 힘이 드나? 이따 또 나무 오면 나무 날라야지. 첫날 바닥 샌딩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기 샌딩기하고 아까 작업했던 거 청소기하고 저거는 임대를 했습니다. 청소기 임대하는데 샌딩 기계 날 하나짜리 이제 3개짜리도 있고 저 밑에 가는 연마 그라인더 날이 3개짜리는 3개짜리도 있고 저는 이제 공간이 얼마 안 커서 넓지가 않아서 하나짜리 그라인더 날을 하나짜리를 해서 하루 임대료가 5만원,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 하루 임대료가 3만원, 그 다음에 날은 그라인더 샌딩 하는 그 날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5,000원, 그래서 아까 145,000원 하루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샌딩을 했습니다. 바닥을 샌딩을 한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여기 바닥이 타일인데 이 전에 계시던 분이 여 위에다가 또 타일을 깔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이 점포를 나가실 때 보시는 것처럼 천장, 벽, 바닥 아주 그냥 원상복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고 나가시면서 바닥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아서 어떤 작업이든지 바닥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샌딩기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게 하는 작업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제가 여러 군데 문의를 해봤었는데, 원래는 타일 위에다가는 시멘트도 안 되고 시멘트 몰탈을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접착력이 떨어져서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천해주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코를 또 할까 그랬더니 그것도 접착력이 보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천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칼라 에폭시를 마지막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던 차에 그것도 추천해주지 않더라고요. 문을 닫아요. 네, 근데 타일 위에는 원래는 타일을 다 까내고 시멘트인 상태에서 뭐 몰타를 하든 에폭시를 하든 뭐 타일을 다시 깔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FM 시공인데 이렇게 타일 위에다가는 에폭시 작업조차도 추천해주지 않는데, 뭐 우연찮게 어떻게 해서 에폭시 한번 해보자, 도움을 주시겠다. 그래서 페인트 관련된 사장님께서 조언을 한번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조언을 얻어서 일단 바닥 평평하게 작업하는 이 샌딩 작업을 했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이거 사람 사면 20만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레코딩을 하다가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30분 레코딩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요 바닥을 하고 에폭시를 하든 다시 타일을 깔든 그래서 견적받은 게 거의 한 200만원 중반대, 한 200만원 내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칼라 에폭시를 아마 한 50만원 초반대 아마 구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 기계 오늘 15만원 빌렸고, 그러면은 한 7, 80만원에서 바닥은 작업이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시멘트 가루가 너무 많아서 일단 물을 뿌리고 바닥 청소를 하고 조금 있다가 전선에는 물 안 들어가게 저기 끝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각재, 목재, 석고, 판넬, 그 다음에 문짝, 창고 관련된 문짝 그런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게 오면 그걸 이 안에다가 들여다 놓으면 오늘 일은 첫날 일은 끝이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야 저기 3번 했어. 왔다 갔다 전체 2번 했어. 2번. 근데 2번 했는데 밀고 땡겼으니까 한 4번 한 4, 5번 했지.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이게
아니야, 이게 또 그 페인트 사장님이 컨펌을 해가지고 이게 오케이 돼야지 또 그 다음 일을 하거든. 자, 오늘 또 일을 해보겠습니다. 김밥 2줄 먹고 아마 요거 일 한 20일에서 한 30일 일하고 나면 한 10kg에서 한 15kg 정도 빠지지 않을까. 공사가 한창 중인 이런 공사 현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미세한 시멘트 분진가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거의 이 작업하고 나서 마대자로 거의 반 개 분량, 반 정도의 시멘트 가루들이 나왔었습니다. 굉장하죠, 사실. 그러니까 저 마스크를 안 썼으면 아마 지금 제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런 작업들, 시멘트 관련 작업을 할 때는 좀 좋은 마스크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석고보드하고 각재 다루기라고 합니다. 한치각 다루기라고 하고, 이제 투바이, 그것도 이제 나무 목재죠. 예. 그리고 문 뭐 이런 것들, MDF 합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한 게 있어서 조금 깨끗하게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하고 나서 그것들을 좀 받으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지금 다시 돌려봐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무더위에 바람 한 점 없고 선풍기 하나 없이 저 갇힌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훨씬 낫네, 안 할 때보다. 그렇지, 우리가 또 이 바닥 페인트는 경력이 좀 많이 있지, 우리가. 시공을 단연간에 걸쳐서 몇 번 해봤지. 뭐 2번 그 정도 건물 하고 했으면 뭐 다 됐지. 이거 마대에다가 쏟아야 돼. 마대에다가 쏟아주고, 그러면 갖다 주고 오자. 그러면 이 아저씨, 목공하는 아저씨 오시면 아저씨하고 얘기 좀 해보고, 이게 이틀에 못 끝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높이가, 천장 높이가 하도 높아가지고. 거기는 뭐 좀 다르지, 아무래도. 기계 빌린 거 갖다 주러 가는 중입니다. 이거 우연찮게 동네 공사하는 이런 건설 기구 기기들을 빌려주는 업체가 여기 동네 한 100m 바로 밑에 있어서, 올 때는 차를 가지고 빌려왔는데 이게 차에 안 실려갖고 2번 싣고 왔죠. 등치가 워낙 커서. 근데 갈 때는 이렇게 살살 밀고 가서 갖다 줘도 될 것 같아서, 아까 12시쯤 빌렸고 지금 6시 좀 안 됐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145,000원 주고. 아이고 힘들다.